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철강산업발전사 강좌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지난 강의에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철강산업 육성에 이어서 1960년대 철강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제1차 경제개발계획하에서 박정희 정권이 수립한 철강산업 육성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사로서 4.19로 정권을 잡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 민주당 장면 정권 하에 철강산업 육성정책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 초창기 철강산업 육성정책이 민주당 계획안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장면 정권의 철강산업 정책 역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승만 정권의 철강산업 육성정책과 연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기 철강산업 육성 시행착오의 교훈은 기존 일제가 남긴 제철소를 통한 육성이 아닌 새롭게 종합제철소를 건설하여 국내 철강제 수요를 충족시켜 철강 자립을 달성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정권 붕괴 2달 전에 마지막으로 공식화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안이 연간 조강 생산 능력 21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안입니다. 민주당 장면 정권은 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서독차관을 이용한 종합제철소 건설을 수립한 것입니다. 1961년 상공부가 작성한 계획안은 동해안에 외자 3,200만 달러, 내자 300억 환으로 선철 25만 톤, 강괴 22만 톤, 이를 통한 강제 완성품 17만 톤의 규모였습니다. 조강 생산 능력, 다시 말해 아변 등을 통해 완성품 철강제를 만드는 전 단계의 철강 덩어리, 즉 강괴를 만드는 능력으로 하면 22만 톤으로 이승만 정권기의 제철소와 거의 일치하는 규모입니다. 생산 방식도 고로 프로세스, 다시 말해 고로를 통한 선철 생산과 LD 전로를 이용한 제강 작업, 아변을 통한 완성품 강제 생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서독과의 협력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승만 정권기 삼화제철과 대한중공업의 재건을 계기로 길을 닦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용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 내에 서독 정부와 교섭하여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이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이란 짧은 기간 존속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대체로 확정된 것도 1961년 5월 13일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에게 공약한 경제 재건과 발전의 달성을 위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 움직임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군사쿠데타 이후 불과 2개월이 지난 1961년 7월 22일 군사정부는 5개년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민주당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포함시켰고 이어서 8월에 상공부가 발표한 1961년도 상공시책에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군사정권에 의해 상공부 산하에 조직된 종합제철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여기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회고에 의하면 위원회는 5개년 종합경제재건계획에 들어갈 종합제철계획의 규모, 설정 및 제품 구성과 설비 내용, 소요 자금 내역, 관련한 근거 제시, 제철소 건설 일정 계획,
건설 입지의 예비적 조사 등의 일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종합제철소 계획은 장면 정권의 계획과 대체로 동일한 것이었으며 차이라면 제철소 건설비와 건설기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5개년 종합경제재건계획 안에 포함된 종합제철소의 내용은 22만 톤 조광 생산 능력의 종합제철소를 외자 3,200만 달러, 내자 300억 칸으로 건설하여 1966년에 완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산 프로세스도 물론 민주당 정권이 결정한 것과 같이 고로를 통한 선철 생산과 LD 전로를 이용한 제강 작업, 아변을 통한 완성품 강제 생산이었습니다. 한편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군사정권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되자 1950년대 성장한 민간의 주요 기업가들이 민간 차원의 별도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중공업 발전이 미약했던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제철소 건설은 전혀 경험이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가들이 합심하여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한 종합제철소 건설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민간 제철소 건설을 주도한 주체는 군사쿠데타 3달 후인 1961년 8월 발족한 한국경제인협회였습니다. 이 협회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것입니다. 창립 배경은 장면 정권이 부정축제처리법을 만들어 이승만 정권기 부정축제를 한 혐의가 있는 기업인들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재산 환수를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장면 정권을 쓰러뜨리고 집권한 군사정권은 이들 기업인에게 처벌과 재산 환수 대신 군사정권이 추진하는 경제개발에 앞장설 것을 제안했고 해당 기업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것은 쿠데타 직후인 6월 26일 박정희 군사재건 최고회의 부의장과 이병철 삼성회장이 면담을 가진 후 성사되었습니다. 이병철은 당시 가장 많은 액수의 부정축제 혐의를 받았습니다. 5개년 종합경제재건계획이 발표되자 한국경제인협회도 여기에 호응하여 민간 부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된 기간산업 건설계획안을 최고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 종합제철소 건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서독의 자금을 끌어들여 연산 선철 24만 5천 톤, 강계 21만 6천 톤, 그리고 강제 16만 4천 톤 규모의 종합제철 공장을 외자 3,200만 달러 및 내자 200억 칸을 투입하여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철소 건설 계획은 서독과 예비교섭을 끝내고 사업 실행 계획서를 교환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서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업가들 내부의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군사정권이 추진한 종합제철소 건설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62년부터 본격화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입니다. 민주적 절차가 아닌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그들이 정권을 잡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발전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핵심적인 경제정책이었습니다. 1962년 1월 13일에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은 1961년 군사쿠데타 직후 상공부 산하에 조직된 종합제철추진위원회가 민주당 계획안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종합제철소 건설 규모가 커졌고 장소도 확정되었습니다. 연산 35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울산에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철소 입지와 관련해서 종합제철추진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3개의 후보지를 올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울산의 태화강을 낀 부지 약 100만 평입니다. 이곳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종합제철 추진위원회는 그 외에 제2후보지로 경남 삼천포의 100만 평 부지, 제3후보지로 현재 포스코가 입주하고 있는 포항 영일만 부지 200만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울산의 종합제철소 건설과 별도로 하루 생산 120톤 규모의 제철 공장을 인천에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렇게 종합제철소 건설을 중심으로 성안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에 철강산업 육성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